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의 이야기 중에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가 중요한 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번호는 2017-2357991 사건인데요. 유류분 사건이에요. 자, 유류분 사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결국은 유류분의 산술 방식 중에 순상속분,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돼야 되는지 대법원이 그동안 다툼이 있었던 것을 정리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4명의 자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하고는 이혼을 했고 딸이 셋이 있고 아들이 1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재산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시가가 4.1억이었고 임차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차액이 상속분으로 이제 남은 거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아들 1명한테 한 30억 정도 이상의 재산을 먼저 물려줬고 딸 3명한테는 뭐 1, 2억 정도 이렇게 조금씩 물려주다 보니 이 유류분을 그러니까 자기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자, 유류분의 계산 방식은 이거는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자기의 상속지분이 원래 있는데 그 상속지분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부족액만큼 다른 상속을 많이 받은 상속인한테 그거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류분의 지분은 배우자와 그 다음에 직계비속은 자기의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그 외에 형제자매는 이제 3분의 1로 되어 있거든요. 유류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미 강의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유류분의 계산 방식은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구하고 거기에 유류분 지분을 곱하면 되는데요. 유류분 부족액은 원래 그러니까 유류분에서 그 유류분권자가 특별 수익을 한 거가 있으면 그걸 빼고 그 다음에 그 상속을 할 때 그 당해 유류분권자가 받는 순상속분액을 뺀 것이 유류분 부족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받은 상속액에다가 이전에 받은 증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받은 그 증여액에다가 상속 채무액을 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은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중액에다가 수류액을 합친 것이고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 이 재판에서 다툼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해 얻는 재산액에서 상속채무 부담액을 빼는 것이 되거든요. 자,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우리 이제 민법의 1800조의 취지와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그 유류분권자가 특별수익을 받은 것까지 고려해서 계산한 구체적인 상속분액을 기초로 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특별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것, 그러니까 받은 것 모든 것은 아니고요. 상속분의 성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목돈으로 나간 것들을 우리가 보통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튼 시간에 관계없이 공동상속인 간에서는 다 고려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계산식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상속분액이 적을수록 유류분 부족액은 커지고 만약 구체적인 상속분액이 커지면 유류분 부족액은 적어지는 그런 계산 구조가 돼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이 원래 원심 판결에서는 그냥 법적 상속분대로 그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상속받은 것까지 그 다음에 특별수익 받은 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계산한 잘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법원은 유류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정말 못 받은 것을 계산해 주는 것이고 그걸 계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못 받았는지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별수익하고 또 상속할 때 받은 금액까지 다 고려한 순상속분액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이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그런 순상속분에 대한 계산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별 수익까지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특별 수익이라는 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살아 계시면서 각 형제들한테 준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도 보면 아들이 30억 받았는데 다른 딸들은 1억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도 결국 상속과 자기가 또 특별 수익을 받은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류분과 상속재산 협의 같은 이런 문제들은 저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